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항상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경기가 있었죠. 토트넘이 19라운드에서 4실점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실점을 예상을 못했던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고래는 2실점을 예상했었는데 4실점을 한 경기가 되었네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 2실점 예상 적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널티킥을 2번이나 내줬기 때문입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토트넘의 2대4 참패 소식 그래도 의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전반기 마지막 상대팀 브라이튼을 상대하기 위해서 원정 경기를 떠났습니다. 브라이튼은 런던에서 약 130km 정도 떨어진 30만 인구가 안 되는 항구 도시입니다. 딱 여수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토트넘은 로메로까지 전쟁에 참가할 수 없는 포 2개를 다 뗀 상태로 출격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또 잊고 싶은 11월 그 패배들을 겪어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 날씨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피해도 있었다 하고 실제 브라이튼은 우산을 들고 있기 힘들 정도의 바람이 거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극복을 해야 하는 법. 우선 행운이 필요했고 선제 공격으로 화력을 쏟아붓는 것만이 유일한 작전이었습니다. 엔지 감독은 나이어를 한번 써보니까 다시 쓰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듯이 스킵도 선발 출전시켜보니까 다시는 출전시키면 안 되겠다는 경험을 하고 비수마 자리에 이제 호이베르를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카리오 골키퍼, 포로, 에메르송, 벤 데이비스, 우도기, 호이베르, 사르, 클루셉스키, 존슨, 히샬리송,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강했던 손흥민을 믿을 수밖에요. 경기는 시작하자마자 선제 공격 자체가 실패가 되면서 브라이튼이 분위기를 제대로 가져갔습니다. 전반 5분 안에 2번의 실점 위기를 겪으면서 토트넘 선수들은 혼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비카리오가 슈퍼세이브로 팀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싶었겠지만 이미 토트넘은 라인이 정비가 되지 못했고 전반 11분 만에 실점을 해버리고 맙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최단기간 실점이었습니다. 브라이튼의 기습적인 공격도 아니었고 공격을 전개해 나가고 있을 뿐인데 토트넘 선수들의 모든 시선은 공만을 향해 있고 대화도 없으며 상대 선수들의 움직임을 전혀 견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다시 보고 다시 보는데도 7초간은 아예 선수들이 아예 구경꾼이었고 그 전 상황을 봐도 토트넘의 맘 떠나 있는 호이베르가 동료들에게 한마디 정도 하는 게 전부입니다. 결국 브라질산 페드로가 횡으로 20m 정도를 돌파하면서 비어있는 흰셀 우드에게 내줬고 페널티킥보다 더 수월한 슈팅 찬스로 미샤엘 슈팅이 나오면서 실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엔지 감독이 18살 공격수는 그냥 버려라는 그런 작전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조기축구도 아니고 가장 수준 높은 치열한 리그라면서요. 페드로가 횡으로 질주하는데 토트넘은 전문 센터백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진 후진만 급하게 배웠는지 우왕좌왕은 안하고 전왕우왕만 하다가 제대로 찬스를 내줬습니다. 이후에도 토트넘은 패스가 원활하지 않고 최소한 에버튼전 후반과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당연히 답답했죠. 상대적으로 브라이튼 수비가 더 견고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른 선제 실점이 첫 경험이다 보니까 헤맸습니다. 비카리오가 또 한 번의 선방으로 팀을 구해주고 있다가 이젠 대형 사고가 또 터집니다. 브라이튼 코너킥 상황에서 골대를 맞추는 헤딩슛이 나오고 혼전이 벌어졌는데 토트넘이 걷어낸 후에 브라이튼 선수들이 일제히 강한 액션으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VR이 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VR실에서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주심이 잠시 경기를 중단하더니 보니까 클루셉스키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이 어린 놈의 스키, 도대체 축구를 어떻게 배웠길래 수십 대의 카메라가 현미경처럼 관찰하는 이 현대 축구에서 뭐하는 짓입니까? 몸싸움도 아니고 옷을 잡아 끌어버리는 추잡한 짓이 딱 걸려버렸습니다. 0대1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전문가들 팬들도 토트넘이 골을 못 넣을 거라고 예측한 분 없었습니다. 다시 풀어나가도 될 것을 페널티킥까지 허용하면서 순식간에 전반 20분 만에 0대2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토트넘은 올 시즌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이 실점으로 끌려가는 경기 말이죠. 클루셉스키의 이 행동은 토트넘 사기를 제대로 떨어뜨려 놨죠. 이놈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브라이튼은 매우 강하게 충돌하면서 주심의 성향을 파악한 듯 들이받았고 파울이 많이 부러지면서 토트넘을 위협했습니다. 반대로 토트넘은 파울도 적으면서 충돌하기보다 매우 조심스럽게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하죠.
후반전에 변화가 필요했던 토트넘이지만 엔지 감독은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뭐 아무래도 멘탈 체크만 한 듯합니다. 브라이튼은 확실한 작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 두세 명 붙여서 막아라. 그리고 컬리셉스키도 이전 공격형 미드필더 했던 활약과 다르게 전혀 풀어주지 못하면서 토트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후반전엔 토트넘이 조금 정비가 되나 싶었습니다. 기회가 오는데 급한 나머지 옵사이드가 자꾸 걸리면서 이른 시간 두 골이 나왔지만 다 취소되었습니다. 오히려 브라이튼이 후반 63분에 세 번째 득점을 하는데 이건 무조건 이달의 골 수상 확실시되는 대포할 무회전 중거리 슛이 나오면서 승리를 굳혀버렸습니다.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로세소가 페널티킥까지 허용하면서 0대4까지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질 수밖에 없는 그 무기력감, 비참함. 네. 이런 굴욕도 겪어야 더 단단해지죠. 그나마 위안이 저쪽 북런던에서 아스날이 웨스트햄에게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 강팀들 고전하는 경기 정말 많습니다. 토트넘에게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부상자가 정말 많은데 어떡합니까? 이 수비 조직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데리고도 토트넘 선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0대4로 벌어진 상황에서 손흥민이 추격골을 도왔습니다. 슈팅 기회이기도 했는데 벨리지라는 신인 선수에게 패스해주면서 골이 나왔고, 벨리지는 리그 데뷔골이다 보니까 홀로 파이팅이 넘쳤습니다. 네. 거기다 갑자기 크로스로 데이비스까지 골을 넣으면서 다시 2점 차까지 따라갔는데 이후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토트넘은 손흥민의 리그 5호 도움 그리고 유일한 정경기 득점팀이라는 수확만 얻고 5패째를 겪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은 현실을 인지해서인지 그렇게 비참해야 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메디슨, 반더벤 그리고 로메로가 있던 시절 기억나? 너무 오래전이라서 이젠 꿈 같아. 경기가 끝날 때쯤 토트넘은 아주 큰 노력을 했어. 90분 내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아쉽지만 내가 원하는 정신을 그들에게 볼 수 있었어. 애슐리 필립스 같은 선수를 출전시켜보면 안 되나? 현재 수비랑 미드필더는 참 비카리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더 큰 고난을 겪었을 거야. 부상으로 많은 선수들이 빠져서 몇 골은 먹힐 줄 알았지만 페널티킥 2개를 준 것은 정말 실망스러워. 90분부터 이렇게 노력하지 말고 90분 동안 노력을 했어야지 4대4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다고 생각해. 만약 토트넘 경기가 삶에 많은 부정적인 요소를 가져온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경기를 봐. 엔지 감독과 함께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선수들을 믿는 수밖에 없어. 어차피 토트넘의 목표는 2월까지 상위권 팀들과 승점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1위와 6점 차까지 벌어졌지만 후반기에도 경기들은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이라고 막 이길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올 시즌 다들 약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토트넘에 경험 적은 선수들이 많은 만큼 이제 홈에서 팬들의 응원 도움 받아서 매우 불리한 마지막 본머스와의 경기, 그냥 행운이라도 좋으니 2023년 유종의 미를 거두길 응원하겠습니다. 손흥민 화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진정해.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